안녕하세요. 다원에서 풍문고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전 선생입니다. 이번에 아이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끝났는데 통합과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내신 분석 일단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좀 그거 같이 좀 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소개 잠깐 보시고 자, 이번에 그 풍문고 시험범위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보통 이제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보다는 조금 이번에 시험 범위가 조금 약간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이유가 이제 물리 파트 때문인데 보시면 물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전자기 유도인데 좀 특이하게 이번에 선생님이 1학기 기말 범위 중에서 그 운동량, 충격량, 역학 파트를 조금 더 이번에 문제를 추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와 그다음에 이제 물리에서 전자기유도 그리고 태양에너지까지 일단 좀 물리가 시험 범위여서 아이들이 이번에 좀 내신 대비를 할 때 조금 물리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범위가 좀 많다 보니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입니다. 화학은 사실 이번에 보통 통합과학에서 화학이 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원인데 화학은 일단 시험 범위가 산화와 환원 파트인데요. 여기도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그 화학원에서 아이들의 내용이 좀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공들여가지고 준비를 했던 그런 단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생명은 자연 선택이랑 생물의 다양성인데 여기는 약간 좀 암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단원이고요.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단원은 일단 아닙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은 지질시대랑 환경이고 생물의 대멸종인데 역시 마찬가지 아무래도 이제 암기가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단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움 없이 잘 일단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제 문항인데요. 지금 풍문고는 거의 매번 시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6개, 그다음에 그 물리에서 객관식 6문항, 서술형 2문항. 화학도 마찬가지.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물화생지가 골고루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부 다 객관식은 6문제, 각 파트별로 서술형은 2문제씩이에요. 그래서 총 배점도 골고루 나눠가지고 총 100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객관식이 64점, 서술형이 36점, 총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 아이들 시험지를 가지고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은 총 24문항이고요. 서술형은 8문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좀 출제가 되었고 총 32문항이고요. 페이지는 총 7페이지예요. 자, 일단은 두 번째는 그럼 출제 경향인데 제가 좀 약간 좀 자세하게 물화생지 파트별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물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내릴게라고 말씀해서 그런지 실제 학교 프린트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막 어렵게 준비했던 친구들이 좀 약간 허탈하게 좀 문제가 쉽게 나와서 애들이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아마 물리는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아요. 보시면 단순 개념 문항이 5문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법칙 이해 문제. 그 법칙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번에 전자기요도가 이제 패러다이 법칙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앙페르의 법칙을 얼마나 잘 아이들이 잘 알고 있냐. 굉장히 그냥 쉬운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그냥 단순 계산이 한 2문항. 좀 약간 좀 그나마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가 한 문항 정도가 일단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실수 안 했으면 애들이 아마 물리는 거의 다 좀 수월하게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화학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산화환원 단원이 내용이 쉽지 않은 그런 단원이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제가 좀 문제풀이량도 많이 어려운 문제도 많이 고난도 문제도 많이 풀렸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단순 개념이 2문항, 그다음에 약간 응용된 문제 6문항인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제가 계속 꾸미는 문제가 많은데 실제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냥 객관식으로 일단 출제가 되어서 조금 미리 준비를 충분히 했던 친구나 뭐 화원 선행을 한 번 정도는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화학에서 좀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화학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단원 난이도나 그 단원의 어떤 그 레벨에 봤을 때 비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쉽게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문답 문제가 6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은 그냥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 그러니까 요거 실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서술형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서술형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개념 문답 문제가 5문항, 그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가 2문항이어서 이제 뭔가 화성을 그림을 주고 지제 시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정말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그게 그냥 서술형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웠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실수하지 않으면 100점이 좀 많을 걸로 일단 조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이제 보통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화학기준 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1학기 때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올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리, 화학에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다 맞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생물하고 지학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흔히 어떻게 말씀드리지? 오투나 뭐 완자 이런 데서 흔히 어렵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되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가 실제 서술형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통과 시험 봤을 때 좀 많이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컷 예상은 자, 이번에 뭐 대충 100점 인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90점 중후반대가 1컷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일단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도 100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럼 이제 2학기 기말 대비가 일단 중요한데 아마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조금 실수해가지고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희 반 애가 그 지필은 다 맞았는데 수행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약간 점수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튼 앞으로 남아있는 한 번에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자, 2학기 기말고사는 물리가 이제 신재상 에너지 요쪽 파트가 조금 남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약간 그 물리 선생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좀 더 누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문제가 좀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들고요. 이제 화학은 여기가 좀 어려운 데죠. 이제 보통 저희가 화원에서도 사실 중화 반응이 상당히 좀 어려운 단원인데 지금 이번에는 마찬가지 기말고사 때 자, 3년기 중화 반응이 일단 이번에 시험범위라서 조금 화학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그런 일단 단원이에요. 자, 생물하고 지학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한 편인데 자, 생물은 좀 더 쉽고요. 자, 지학 같은 경우는 이 엘니뇨 라니냐 파트가 사실은 지학 원에서 수능으로 되게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2학기 기말 대비는 자, 생지에서는 지학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물화에서는 아무래도 화학이 좀 중화 반응이 어렵다 보니까 그쪽 파트는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누적으로 예상이 된다. 자, 안 되면 좋은 거고요. 아마 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2학기 기말 대비는 제가 똑같이 지금 다원에서 제가 수업 시간이 일요일 날 오전이거든요. 아침 10시부터 1시고요. 그 다음에 해차는 이제 6+1이고 개강이 10월 26일 개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반 수업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물쇠 반이라고 일단 제가 전부 다 직접 하나하나 아이들을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제랄지 암기 테스트랄지 테스트는 제가 뭔가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제 여기 될 때까지 일단 통과가 돼야지만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자료 살짝 보여드리면 자, 일단 교재 샘플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4개년치 내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풍문고 시험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요 주변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다른 학교들 문제 기출을 풀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향성이 어떤 것들인지 아이들이 좀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일단 요 문제를 제가 좀 풀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손풀이집인데 손풀이집이 뭐냐? 지금 제 교재에서 잘 보시면 물리하고 화학만 지금 제가 손풀이집 샘플로 살짝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많이 나오니까 제가 계산해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몇 개 골라서 전부 다 실제 손풀이 해가지고 손풀이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손풀이집은 나중에 아이들이 숙제할 때 혼자 좀 해결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집 보면 조금 더 빨리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깊이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손풀이집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아이들 학습 관리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제가 좀 잘 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풍문고 통합과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